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드론 대드론 전력 확충을 위해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를 전력화하고 소형 자폭 드론 등 저가 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는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28일 국방부 청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장관은 블랙 이글스 항공기 견학과 한일 청년과의 안보 대화 등 일정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회의장에 정부 부처와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자리했습니다. 국방과 우주, 인공지능과 사이버 분야까지 기술이 안보의 핵심 경쟁력이 된 시대에 맞춰 정부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첨단 반도체와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혁신 기술이 국가 안보의 핵심 열쇠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제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서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K방산이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된 것을 보완해 첨단 기술을 보유한 신안보 혁신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 육성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 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혁신 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 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는 혁신 기업의 기술 제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 분야인 1년 이내 첨단 무기 체계 확보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우주 항공 등 비국방 분야인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해 신안보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 인재 육성도 추진합니다. 회의에선 관계부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을, 국방부는 국방 분야 추진 방안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재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단 구성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간 혁신기업이 국방과 우주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우리 군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 대드론 전력 확충 차원에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전력화합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는 작전권이 없는 대신 드론 대드론 전투 발전과 획득 지원을 맡는 정책 조직 성격의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하게 됩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방부 청사에서 드론 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안 장관은 가장 먼저 드론 대드론 전력을 신속 대량으로 확보하고 획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쟁 양상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일명 K-루카스를 신속히 전략하는 한편 AI 기반 군집 드론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차세대 전력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제 샤헤드를 역설계해 이란전에서 실전 투입한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체계 루카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50만 드론 전사 양성과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 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 양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근거리 정찰 드론과 소형 자폭 드론 등 저가 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군집 드론 등 차세대 드론 전력 확보도 병행해 미래 전장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전방에 접적 지역 대드론 체계,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등을 배치하고 성능이 입증된 상용 장비를 내년에 즉각 야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드론 작전 사령부를 드론 대드론 분야 전투 발전과 전력 혁신이라는 진화적 발전을 위해 국방 드론본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드론본부는 드론 대드론 분야, 전투 발전 실증, 획득 지원 제도 개선, 민군 협력 등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속 전문 조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드론 대드론 전력의 신속한 확보와 드론 활용 능력 강화, 국내 드론 산업 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해 무인 전투체계 강군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은 지난 1월 안규백 장관의 방일에 이은 양국 국방장관 간 셔틀 국방외교의 일환입니다. 양국 장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블랙이글스 항공기 견학, 한일 장관회담, 한일 청년과의 안보대화 등을 실시하고 한일 국방 교류 협력을 위한 소통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현지 시간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하와이와 태평양 해역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훈련에는 31개국에서 약 3만 명의 다국적군이 참가하며 회색지대 위협과 잠재적 적대 세력, 권위주의 세력 확장에 대한 대응 훈련 등이 이뤄집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우리 해군이 처음으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았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작전을 총괄하는 역할로 연합전력의 작전 능력과 해양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능력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군복지단이 강릉의 대표 군 휴양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휴식과 여행 두 가지를 모두 담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안재현 기자입니다. 푸른 동해바다와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진 강릉 송정해변. 이곳에 자리한 군 휴양시설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용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1979년 이래 오랜 기간 국방가족들의 휴식처 역할을 해온 송정콘도.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스테이 송정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설과 침구류 등 비품을 새롭게 조성해 더욱 쾌적한 휴양 환경을 갖췄습니다. 40년간 가졌던 이미지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롭게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실 위주의 객실로 인해서 깔끔한 이미지의 객실이 형성이 됐고, 객실에 들어서면 넓은 창 너머로 동해바다가 펼쳐지고 국방가족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면적과 형태의 객실도 마련됐습니다. 그 결과 실제 이용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리모델링 이전에도 90%를 넘기던 투숙률은 이젠 100%까지로 늘었고 고객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좀 낙후돼 있어서 좀 사용할 때 약간 불편하고 그런 면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깔끔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같이 와도 굉장히 좋다고 호감도 받고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숙소 주변에서는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인근 식당과 카페, 사우나 등 모두 14개 협력업체와 연계해 이용객들이 보다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숙소에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릉의 관광과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KTX 강릉역에선 차로 10분 거리에 송정과 경포해변, 경포호 등 강릉의 대표 관광지가 가까운 것도 장점입니다.
객실 예약은 국군복지 포털에서 가능하며 이용 대상은 현역 장병과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그리고 군무원과 군 관련 종사자입니다. 국군복지단은 앞으로도 군 휴양시설 개설을 통해 장병 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가 제31회 KBS 119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군과 소방의 협력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제31회 KBS 119상 특별상은 국군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돌아갔습니다. 의료종합상황센터는 24시간 365일 응급환자의 처치와 후송, 치료를 총괄하는 군 응급의료 상황 통제기관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 상태를 분석해 적합한 치료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하면 의무 후송 헬기를 투입하는 등 후송 전 과정을 조정합니다. 손가락 구부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렇게는 되는데 네. 여기를 움직여서 환자 상태를 보고 어디 병원으로 가야 될지, 헬기 후송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돼야 할지 그런 모든 환자의 후송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인천소방본부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북도서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 시 군과 소방이 항공 후송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소방헬기 운항이 어려운 야간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군 의무 후송헬기 메디온을 투입해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24시간 군과 민간 응급 환자의 후송을 통합 조정하고 민간 응급 환자의 군병원 진료를 지원하는 등 재난과 전시 상황에도 빈틈없는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군과 소방, 의료기관이 함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간 장병이 어디에 있든 골든타임 안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육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감찰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가동합니다. 육군은 다음 달 1일 충북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 군 감찰 분야 최초의 전담 교육기관인 감찰교육대를 창설합니다. 육군 감찰교육대는 신규 감찰관 교육과 직무 전문화 과정 등을 운영하며 권익위는 국방 군사 분야 민원 응대와 조사 기법, 처리 개선 사례 등 교육을 지원합니다. 양 기관은 감찰 교육 체계 표준화와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통해 군 감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 방문단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생시르 육군사관학교와 스페인 국방부, 스페인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올해부터 시행 중인 교환학기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 사관생도 교류와 공동학술 활동 등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스페인 육군사관학교와는 생도 위탁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육군 3사관학교는 내년부터 위탁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는 우방국 언어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정예장교 양성에 힘쓸 방침입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제11회 국방 청렴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응모 대상은 군 장병과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이며 공모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입니다. 참가자는 청렴과 반부패, 공정한 군 문화 관련된 사연이나 수기를 A4 용지 3장 이내로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국방부 장관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결과는 오는 9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키워드는 군사 분대선과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정전협정 원문 조항에 근거한 우리 군의 정당한 판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공식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군 당국은 이미 이전부터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식별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보여지는데 처음이 맞는지 하고요.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번 동향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내놓으시게 되었는지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대외적으로 기자분들한테 밝힌 것은 처음이 맞는 것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전협정을 근거로 국방부의 판단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브리핑에서도 국방부는 대외 공개 시점보다 중요한 건 정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국경선화 동향을 매우 엄중하고 문제적으로 인식하며 대응해왔다는 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네,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대외적으로 이거를 공개한 거는 처음이라고 기자분들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정부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를 그 명백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완충지대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선택적 모병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행 징명제를 유지하되 직업군인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그러니까 확대하겠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국방부가 좀 추진하고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진행한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큰 틀의 방향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국민 개병제를 유지한 가운데 현역병과 그리고 부사관으로 복무 방식의 선택 권한을 좀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군구조 개편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역 후에는 또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방개혁 과제들을 문제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스위스는 한국과 방공망 도입 협상에 나섰고 독일은 차세대 호위함 도입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 이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가 현지 시간 24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4일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0개 주가 참여하는 위대한 미국 박람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막식 연설에서 취임 이후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를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 차단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We had to make that little journey to Iran to do what we did. Very soon you'll be at $2.50 a gallon for gasoline, and even lower than that, just like it was before we took the nuclear weapon away from Iran, and it will be away from Iran for a very long time, forever, really. 또 미국이 다시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국가가 됐다고 밝히며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스위스가 미국산 패트리어트 방공체계 인도가 지연되자 대한민국을 포함한 프랑스, 이스라엘 업체와 차세대 방공망 도입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산 방공체계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도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유럽 방산시장 진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추진해온 차세대 호위함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일정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기존 F-126 호위함 사업을 중단하고 자국 방산업체가 제안한 신형 메코 A200 호위함 8척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해군 전력 증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위클리 외신 이민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77주기 추모식이 26일 서울 용산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정부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공식 로고를 공개하고 선생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이 26일 계룡대에서 6.25 전쟁 당시 공적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한 해군 참전 영웅 5명에 대한 무공훈장 서훈식을 거행했습니다. 해군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263개의 훈장을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가 26일 최영덕관에서 손성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15기 준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열고 신임 준사관 293명을 배출했습니다. 신임 준사관들은 3주간의 교육을 통해 리더십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최정예 준사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경상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평년과 유사하겠으나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잦은 수분 섭취로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원주는 15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원주는 32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후에도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오후 중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급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